자, 시존의 편의 수양산 바라보면부터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출제 포인트 좀 많이 정해져 있죠. 일단 네, 초장에서 나오는 네, 초장부터 네, 수양산부터 네모칸 별표 들어갑시다. 네, 수양산 네모칸 별표 2개. 아마 이 작품이 단독으로 나온다면 물어볼 요소는 중의적 표현이죠. 그래서 네, 중의적 표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지 중의적 의미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네, 사람으로 치자면은 네, 수양대군이고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네, 중국의 산 이름입니다. 중국의 산 이름인데 예, 그 이제를 하나노라 해서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충절을 지켜서 숨어 살았던 은거지에 해당이 돼요. 숨어 살았던 장소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네, 요게 우리가 좀 기억에 남죠? 네, 수양대군과 이름이 유사하죠? 수양대군 바로 네, 세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자,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네, 동그라미 칠까요? 자, 이제라고 하는 것은 네, 백이와 숙제라는 의미였죠. 네, 백이와 네, 숙제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중국의 이름난 충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신이자 지조와 절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충신 플러스 네, 지조 절개를 지키는 절개가 예,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한하노라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네, 한하노라 하는 부분은 밑줄 들어갑니다. 이 말인즉슨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야, 나 시적화자 성산문이거든. 나 성산문의 지조와 절개가 백이와 숙제보다, 그죠? 네, 백이 네, 숙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산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좀 크게 체크해 봅시다. 뭐가 뛰어나다고? 나의 지조와 절개가 더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이죠. 한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지조와 절개가 더 뛰어나. 한하노라 하는 부분. 줄여 죽을 찐들, 네, 굶주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채미라고 하는 거죠. 네, 채미 부분도 네모칸 쳐봅시다. 채미. 원래는 이게 고사리를 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사리를 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백이와 숙제로 보자면, 네, 백이와 숙제로 보자면 녹봉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는 고사리를 캐서 먹었는데 그거 너희가 충절을 바치지 않을 그 사람 땅에 난 풀이자 식물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거조차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성산문과 대입해 보면 요거는 네, 세조가 주는 녹봉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글자 녹봉을 기억하는데 누가 주는 거? 세조가 주는 거. 녹봉을 받는 것이죠. 네, 채미도 하나인 것과 네, 고사리를 캐어 먹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설의법이 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설의법을 통해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자신의 어떤 네,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데 지조와 절개를 그 강조하는 방식이 뭐다? 네, 녹봉을 거부하는 거죠. 세조의 녹봉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장으로 갈게요. 네, 종장으로 가서 끝부분으로 가서 자,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인들 그 뉘따해 낫다니 해서 네, 뉘따해 낫다 해서 뉘에 세모치기 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당연히 누구의라는 뜻인데 이 누구이가 네, 중국의 고사로 보자면 네, 주나라 무왕이겠죠. 중국을 보면 주나라 무왕이에요. 네, 무자를 쓴 거 보니까 무력의 왕이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게 중요한 거죠. 뉘라고 하는 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양대군, 네, 세조를 나타내는 거죠. 네, 세조. 네, 수양대군의 땅에 났다 해서 수양대군의 땅에 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
녹봉을 거부할 거야. 비판하는 거죠. 기, 뉘다의 낫다니에서 여기서도 또 서리법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의 또 서리법은 네, 정서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현실에 대해서 네, 세조가 정치적 현실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네, 비판적인 어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끝. 자, 이제 이어서 이화후 흩뿌릴제라고 하는 개랑의 시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화후 흩뿌릴제 하는 부분이죠. 흩뿌릴제라고 하는 개랑. 아, 랑자가 붙은 거 보니까 이거 조선시대 때는 기생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가씨 랑자야. 그래서 초장부터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장에서 자, 이화우라고 돼 있어요. 요것도 네모칸 칠까요? 이화라고 하는 것은 봄에 피는 꽃이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네, 이화우 비처럼 후두두둑 떨어지는 네, 백꽃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네, 백꽃이거나 또는 두 번째 요거 정말 비거든요. 백꽃과 비가 합쳐진 건데 요거에 대해서 네, 하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화우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뭡니까? 요 백꽃 언제 핍니까? 네, 봄에 피는 거죠. 그래서 봄이라고 봤을 때 계절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시간적 배경 또는 계절감이 되겠죠. 자, 그것이 흩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에요. 그래서 이별 먼저 좀 세모 들어갈까요? 이별. 아, 시적 상황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시적 상황 어떻게 하고 있다? 직접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님이죠. 동그라미. 네. 그리움의 대상, 네. 사랑의 대상인 것은 얼추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네, 수양산 바라보며 그 시하고는 다르게 요거는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네, 사랑하는 연인으로 봐야 돼요. 정치적 해석 금지 이 시는 쪽은요. 다음 중장으로 갑시다. 중장으로 가서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라고 해서 네, 추풍낙엽 부분인데 저기 봄이고 여기는 또 뭡니까? 여기도 네모칸 칠까요? 아, 가을바람에 가을바람과 낙엽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네, 그냥 낙엽이라고 요걸 써놓겠습니다. 그럼 가을바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계절감이 나타난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계절감이 나타나면서 요 낙엽 부분에서 또 뭐가 느껴진다? 똑같죠? 네, 초장에 있는 것처럼 하강적인 이미지가 역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장과 중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애상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정리하고 저도 날 생각난가? 네, 저도 날 생각난가? 해서 그 부분은 전체 밑줄 칠까요? 저도 날 생각난가? 해서 요건 그리움이죠. 자, 이 앞에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별의 상황에서 그리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화우 부분과 추풍낙엽에서 뭡니까? 계절감이 느껴지는데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그래서 초장과 중장에서 네, 이어지는 부분에서 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고 있네요. 네,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이 시간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추보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흐름, 추보식. 다음 이제 종장으로 갈까요? 네, 종장으로 가서 천리에라고 하는데 천리가 네, 송민곡에도 있긴 있어요. 네, 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서적 거리감이죠. 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정서적 거리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정서적 거리, 심리적인 거리죠. 근데 실제로 네,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님과 떨어진
네, 공간적, 물리적 거리도 네, 당연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네, 물리적 거리를 나타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서적 거리감이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만큼 님을 만날 수 있다, 못 만난다. 자, 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정서적 거리감, 공간적, 물리적 거리감을 강조하고자 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외로운 꿈이 있을 거네요. 네,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꿈, 네, 요것도 네모칸 치고 별표 칠까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1번 주제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주제어에서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당연히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님에 대한 네, 그리움과 사랑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것이 예, 오락가락한다. 예, 오락가락한 놈에 아유 아름다운 언어 표현을 하고 있죠.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이 정서적 거리감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움과 네, 사랑이 몹시 커지고 있다라는 점, 네,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있는 작품으로 넘어가죠. 네, 사설시조입니다. 창내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창내고자 하는 네, 창내고자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사설시조죠. 네, 작자 미상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요거는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네, 초장이나 중장, 종장에서 어느 한 부분이 2구 이상 길어진 네, 사설시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네, 사설시조의 특징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설시조는 잠시 뒤에 이제 그 중장 부분에서 주로 설명이 되겠지만 과장, 열거, 해학, 풍자, 현실적, 사실적 표현, 생활적인 소재 이런 걸 사용해서 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점이죠. 자, 초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초장부터 들어가서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창내 가슴에 창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구성 알 수 있겠죠. 바로 AABA인데 그 전에 네, 창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에 쓰인 네, 중심 소재, 예, 이야기 소스죠. 네, 이야기 재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노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답답함을 네,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답답함 해소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진짜 물리적인 창이냐? 그것보다는 네, 어떤 네, 심리적인, 네, 추상적인 의미의 네, 추상적 의미의 네, 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막 창문을 가슴에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초장 전체로 갈 거예요. 네,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해서 초장 전체로 보면 자, 창, 가슴, 창 이렇게 핵심어 되거든요. 창, 가슴창 보니까 AABA 구조죠. 다시 한번 쓸까요? 그래서 요거 AABA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AABA 구조는 전통적, 우리가 오래전부터 썼던 네, 전통적 반복 구조라고도 말을 바꿔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초장 끝. 다음 중장으로 갑시다. 여기가 좀 길죠.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골세, 크나큰 장도리로 뚱딱 박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모장지부터 한번 좀 체크할까요? 네, 고모장지 하는 부분인데 단어 뜻들 좀 참고하세요. 네, 장지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네, 문이죠. 네, 창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돌적이, 네, 숫돌적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문 손잡이죠. 창문과 손잡이. 그 다음에 배목걸쇠, 이렇게 문 걸어 잠그는 거죠.
그래서 네, 장도리까지, 고무장지부터 네, 장도리까지. 네, 망치겠죠? 네, 뭔가 두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할 거냐? 일단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서민적인 생활 소재를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생활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네, 사실적, 네, 현실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요거 열거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열거법.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창문이라든가 물건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현실적이지만 네, 과장법도 네, 사용이 되고 있죠. 열거법, 과장법을 사용을 해서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네,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데, 화자의 어떤 정서? 네, 답답한 정서, 내적 갈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답답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네, 뭡니까? 열거와 과장을 통한 이 표현법이 모두 나타난다. 해학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열거와 과장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웃겨 해학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서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똥딱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중장 부분에서 네, 똥딱, 아이고, 그죠? 네, 똥딱에서 네, 시읒기 합용병서가 네, 사용되고 있는데, 네, 똥딱, 요거 뭡니까? 의성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뭡니까? 현실감 있게 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네, 현실감 획득하고 있고요. 똥딱바가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해서 또 반복 표현도 있네요. 네, 열거뿐만이 아니라 네, 똥딱 요거에 이어서 네,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해서 네,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네, 답답함을 강조하고 있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네, 그 정서를 강조하고 있네요. 반복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장으로 갈까요? 네, 종장으로 가서 이따감에서 이따감, 네, 가끔씩 sometime, 때때로에서 네, 종장 부분에서 네, 종장 첫 구에 네, 세 글자를 바로 쓰고 있네요. 세 글자를 쓰고 있어요. 이거 뭐다? 정격 시조에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요 세 개의 시조는 모두 다 정격 시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네, 그래서 종장 첫 구 세 글자, 정격 시조.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답답하면 네, 답답할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답답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모칠까요? 그렇죠? 네, 답답할이라고 하는 것은 네,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네, 정서를 어떻게 네, 직접 제시했고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에 여다져 볼까 하노라 해서 여다져는 동그라미, 이 부분이 바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행위겠죠. 답답함을 네, 해소하는 행위이자 그 소망이 담긴 거예요. 해소하는 행위이자 그 소망이 담긴 겁니다. 소망 투영이라고 할까요? 소망이 담긴 것으로 본 행동이다. 행위예요. 이 행위는 소망이 담긴 행위인데 어떤 소망이다?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